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할 인사 담당자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우 부장님, 김효진 책임님, 그리고 방주영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보니까 직장인의 94%가 일을 하면서 이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무슨 충동인지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퇴근. 아, 네. 퇴근이요? 퇴근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요? 하루하루 퇴근하고 싶고 땡땡이 치고 싶고 매일같이? 매일같이. 그럼요. 아이고. 그럼 날씨 좋은 날 소풍이 아닐까요? 소풍? 소풍이요? 아, 참 처음부터 이렇게 컨셉을 잡아주시니까 정말 감사하네요. 방송하기 오늘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풍 좋죠. 근데 요즘 날씨가 좋아가지고 네. 저도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되면은 뛰쳐나가고 아, 싶더라고요. 맞아요. 두 분 얘기하셨으니까 네. 저는 정답 맞추기로 퇴사. 아, 퇴사. 네. 퇴사가 정답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요즘 제가 그렇게 많이 요즘 그렇게 제가 많이 느끼고 있어서. 아, 책임님의 생각이 직장인의 94%의 생각과 일치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94%가 느끼는 충동이 무엇이었을지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아우, 빨리 끝내야지. 아우, 왜 내가 이걸 다 해야 돼 맨날. 어우, 짜증나. 이봐, 박명석 씨. 네. 이번 보고서 굿. 아유, 아닙니다. 아유, 이맛에 일하나 보다. 그럼 이 보고서도 부탁해. 네? 아이고, 그래. 이만큼 나한테 월급 챙겨주는 회사가 어디 있겠냐. 열심히 해야지. 여기는 좀 연봉이 너무 짠데? 아, 뭐야, 여기는 왜 이렇게 근무 시간이 길어? 아, 몰라. 그래도 여기보단 낫겠지. 난 진짜 여기서 도저히 못하겠어. 여기는 도출해야겠어.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몰라. 농사라도 지어야 되나? 모르겠다. 아니야. 어쨌든 여긴 아니야. 네, 이번 주 인사불성 주제, 자, 직장인의 94%가 항상 느낀다는 그 충동, 바로 퇴사였습니다. 김효준 책임님께서 결국 정답을 맞춰 주신 걸로 되는데, 요즘 뭐 굉장히 퇴사 충동 많이 느끼고 계신가 봐요. 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언제 그렇게 많이 느껴지던가요? 이 어떤 분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었는데 아, 예. 네. 사람이 이제 일을 할 때 돈, 사람, 직무 요 세 가지 중에서 만족되는 포인트가 하나라도 있으면 오.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오. 얘기를 해주셨던 적이 네네. 있어요. 근데 세 가지가 다 불만이셨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직무적인 부분에서는 괜찮은데 어. 이제 다른 그 돈과 사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보상을 잘 받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치 지금 퇴사를 완전 결심하시고 막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네, 이거 들어가요. 잘 나가야 될 텐데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그럴 때가 있더라. 네,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그게 네. 좀 너무 힘들 때가 있고 그렇죠. 그거는 참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떨 때 퇴사 충동 많이 느껴지시나요? 퇴사 가장 최근에 하셨잖아요, 사실. 그죠. 가장 최근에 예. 따끈따끈하게 퇴사했는데 예.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좀 새로운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새로운 걸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처음 들었고요. 네. 그게 좀 이게 되게 보수적일 수는 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회사 다니면서 회사하고 저하고 약간 일체시하는 거 있잖아요. 회사에 대한 그쵸, 불만이 그쵸. 크게는 없고 난 이 조직이 그냥 내 삶이다. 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되죠. 예.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 조직에 있으면
이런 일 내가 못하겠다 하는 일들이 하나씩 좀 생기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것도 그렇고요. 방송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이제 그런 거를 공식적으로 못하게 하는 조직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었고 뭐 강의 같은 것도 좀 나가보고 싶었고 근데 잘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뭐 계획대로 되진 않던데 예,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퇴사를 결심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그 로드맵대로 꿈꿨던 대로 이렇게 잘 되고 계신가요? 솔직히 잘은 하나는 했네요. 지금 네, 방송을 하나는 이제 방송. 했으니까 네, 네. 하나는 했는데 계획대로 되진 않는데 그래도 일부는 조금씩 해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하고 해보려고. 방송은 그럼 개인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미안합니다. 똑바로 해라라는 거 말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혼나네요. 부장님은 어떨 때 퇴사 충동 많이 느끼세요? 네, 저는 이전에 이제 거의 한 대리 시절에 네. 정말 혼신을 다해 그러니까 제 모든 걸 뭐 일반적으로 뭐 영혼을 악마한테 팔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정도까지 일을 정말 혼신을 다했는데 인정을 못 받았어요. 네, 그게 어떤 일이었었냐면은 네. 뭐 전문적인 용어로 그 MDH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그 맨땅에 헤딩하기. 저는 또 뭔가 하적인 그러니까. 뭐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어떤 불모지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어떤 뭐 천재급 인재를 뭐 채용을 해라. 그런 업무가 떨어졌었어요. 근데 그 천재급 인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그런 천재급 인재들은 어떤 뭐 대학 교수로 가거나 뭐 그런 뭐 해외로 나가거나 뭐 이런 게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천재급 인재라고 한다면 머리가 그만큼 좋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당연히 뭐 그 학력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뭐 학점도 좋아야 되고 당연히 머리도 좋아야 되고 그런 분들을 이제 제가 재직하던 회사로 이제 채용을 그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와, 어렵네요. 네, 그래서 그 상황에 그 제 위에서 먼저 근무하시던 과장님이 그 스트레스에 못 이겨가지고 그 퇴직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내 차례인가? 내가 퇴직해야 되나? 진짜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했는데 예. 다행히도 굉장히 성과가 좋았어요. 오, 정말요? 네, 저 천재를 뽑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천재까지는 아닌데 거의 천재 비슷한 분들까지 뽑아놓고도 또 뽑았고 또 그 당시 그 CEO 분께서도 이것까진 기대 안 했는데 와. 이 정도면은 네. 꽤 괜찮게 한 것 같다라는 평까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보상이나 그런 인정을 못 받았던 거예요. 네, 아무래도 좀 대리 직급이고 이제 직급이 낮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또 연공 소율도 중요시다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좀 가슴이 아팠고, 예, 그래서 물론 그것 때문에 퇴사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때 정말 좀 굉장히 큰 충격을 이제 받았고, 예, 다시는 내가 그 MDH는 안 하리라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기억나시는 어떤 케이스가 그 정도 케이스인 거지 94%가 이렇게 직장인들이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뭐 계속해서 그냥 퇴사하겠다라는 생각은 뭐 습관처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이걸 사실 좀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세 분은 혹시 뭐 그런 극복하는 방법 같은 거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나요? 계속 지금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계속 신용카드 값이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도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서는 거예요. 돈이 크죠. 네, 아무래도 네. 왜냐하면 이제 받던 월급이 뭐 제가 만족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네. 적은 또 돈은 아니니까 네. 그러다 보면 당연하게 이 돈을 또 어디서 다음 달에 제가 일도 안 하고 받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미리 긁어버려야 되는 건가요? 퇴사를 안 하려면? 그것도 방법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전달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소비가 줄어들고 있나 봅니다. 거의 이제 퇴사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소비라도 줄여야겠다, 안 되겠다. 저는 정말 궁금해서 한번 그런 분한테 가서 여쭤본 적 있어요. 이제 여자분이신데 CHO까지 하시고 CEO까지 가셨다가 이제 퇴사를 하셨던 정년으로 퇴사를 하셨던 여자분이셨거든요. 네. 어떻게 거기까지 버티실 수가 있었냐 여자로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남자분들은 뭐 그런 분들이 많지만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셨어요. 8년 정도 근무한 때에 네. 내가 남편보다 연봉이 높아졌어. 얘기해 주셔서 이런 현명한 대답. 자, 그러면은 이제 박 매니저님은 근데 사실 되게 회사를 한 곳에 오래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주 많이- 오래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많이 네. 좀 누르시는 방법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회사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막 돈을 많이 벌 때는 연초가 되면 억눌러지잖아요. 그렇죠. 확 눌러지니까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내사심이 그렇죠. 올라오고 막. 역시 네. 이 회사는 좋은 회사야. 네. 그런 생각 좀 들기도 하고 회사가 좀 힘들거나 욕먹거나 심지어 막 정말 때려쳐? 이런 마음이 한 번씩은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좀 친한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너무 정상적인 얘기지만 서로 좀 회사 욕하다 보면 쟤네 회사보다 우리 회사가 낫구나. 저 회사보다 그렇죠. 우리 회사가 낫구나. 약간 이런 서로 위안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퇴사에 대한 그 욕구를 억누르지 못하는 순간들이 쉽지 않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탑5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 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일단 화면으로 보시죠. 네, 5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후 계획 실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박 매니저님 같은 네. 케이스. 말 나도 됩니다. 생각하면 되니까. 네. 아, 저 그럼요. 같은 약간 또래 약간 어려 보이긴 해요. 예, 미안합니다. 박 매니저님 같은 케이스로 네. 그러니까 퇴사하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걸 위해서 이제 퇴사를 하게 되더라. 이런 경우가 5위였다고 합니다. 두 분은 혹시 그런 케이스 없으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무슨 뭐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요. 네. 회사 너무 계속 힘들게 일만 하다 보니까 진짜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아, 여행 가고 싶다. 네. 그래서 여행을 또 회사 다니면서는 좀 오랜 기간 동안 휴가를 내서 갔다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퇴직을 결심하고, 그러니까 퇴직을 하자마자 바로 이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두 번 다 좀 특이하게도 홍콩을 가게 됐습니다. 왜요? 네, 회사 다니면서도 갈 수 있는 네, 홍콩을 가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거기 또 친한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항상 그때마다 뭔가 일이 생겨요. 오라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게 됐는데 거기서 한 3박 4일 있다가 오고 또 오랫동안 뭐 할 건 없더라고요. 예, 하고 나서 딱 돌아오니까 아차 내가 좀 진짜 여행을 제대로 갔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좀 더 아쉽더라. 네. 근데 바로 이제 내일 모레가 바로 입사일이고 아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책임님은 이런 거 있으세요? 조금 저는 하고 싶은 다른 일? 네. 요즘에 자꾸 든다고 했었잖아요. 아, 예. 그래서 요즘 자꾸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 과연 내가 얼마나 지낼 수 있을까 많이 이게 하죠. 네.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직 나이가 되게 많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자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여자분들은 뭐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확률이 좀 떨어지잖아요. 뭐 이건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맥시멈으로 제가 50살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치면 네. 50살까지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얼마나 치열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부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굳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 더러운 거를 보면서 이런 일을 여러 가지 다양한 장면들을 보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너무 솔직한가? 그러면서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직장 생활을 굳이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길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도 좀 되더라고요. 혹시 무슨 어떤 길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냥 뭐- 생각을 해보신 거니까. 네네 뭐 지금 뭐 저희 남편이랑 얘기할 때는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해본다던가 네, 좋죠. 아니면 정말 진짜 저희 남편이 또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투자 관련된 공부를 해본다던가 아예 그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는 아직 저도 초보이고 사실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냥 무식한 자가 원래 용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의 수준이라서 지금 뭐 실천을 하겠다 이건 아니라서. 뭐 다들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은 뭐 누구나가 갖고 있는 네, 거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투자업이나 네, 그쵸. 부동산 쪽 유망한 직종이죠. 잘 되시길. 이미 투자한 것처럼 제가 말해가지고. 아, 그런 건 아닌데.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네. 4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위는 조직 생활에 부담감을 느꼈을 때입니다. 요즘에 또 제가 그런 요즘 왜 이렇게 많이 보는 거야, 도대체? 넘어갈게요. 네, 어차피 다 있으니까. 예. 조직 생활 어떤 게 그런데 좀 부담되세요? 그러니까 사실 후배 입장에서는 선배가 거쳐가는 길을 보면서 저 선배가 가는 길이 내 길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그렇죠. 당연히 있거든요, 직장인으로서는. 근데 저는 가끔 보면서 내가 저 위치에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 저 위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저 사람의 롤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를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점에서
못할 수도 있겠다. 그 사실은. 조직에서 그 정도 위치에 가면 정말 뭐 신경 써야 되는 것들도 엄청 많아질 거고. 네, 그리고 상대, 그러니까 후배든 뭐 동료든 뭐 이제 매니징 라인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사람들한테 모질게 대해야 되는, 그러니까 단호하게 대해야 되는 상황이, 냉정하게 대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가 있는데, 근데 그 방법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약간 이런 포인트들이 그럴 수 있죠. 조직에서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같은 사람으로서 과연 그러는 게 맞는 걸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씩 있더라고요. 근심과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군요, 생각보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이게 미래를 이렇게 계속. 그것보다는 사실 지금 좋게 표현하려고 아, 예, 예.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좀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뭐 정말로 나는 좀 으쌰으쌰하고 서로 이제 좀 어떤 그 팀워크 있고 네. 뭔가 좀 소속감 있고 그런 곳에서 일하고 싶은데 막상 가보니까 다 너무 철저한 개인주의인 거예요. 맞아요. 서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그쵸. 내 할 일만 하고. 물론 이게 맞는 분들은 너무 좋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 내 할 일만 끝내고 가면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니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안 맞아가지고 아 정말 내가 이 회사 다니는 거 맞나? 내가 진짜 이 팀에 소속된 거 맞나? 아무도 나한테 뭐 일 잘했니 못했니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 위에 팀장도 업무 보고만 받고 그냥 안 됐으면 이거 좀 다시 해주세요 하고 끄시고 뭐 전혀 어떤 끌어주는 것도 없고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혼자서 그냥 해야 되는 그런 또 그런 문화에서 못 버티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문화가 정착된 회사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 그 문화에 괜히 안 맞는 거죠. 그쵸, 또, 적응이 안 되는 거죠. 네, 또 반대로는 너무 으쌰으쌰 하는데 네. 거기는 또 굉장히 또 군대식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그런 데가 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그 패밀리 레스토랑 거기 가면 이제 주문을 하면은 이제 그 주문 받으시는 분께서 아예 그 무릎을 꿇고 그렇죠. 앉아서 딱 맞아요. 되게 부담스럽게 예. 이게 딱 그 주문스럽게 예. 내미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런 회사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뭔가 업무 지시를 하면은 어떤 사원은 바로 그 노트와 이제 필기도구를 갖고 가가지고 바로 무릎 꿇고서 책상 앞에 앉아서 지시를 받아 적는. 심지어 그런 회사도 그 최근에 제가 목격을 한 게 아니라 목격한 분의 경험담을 들었고, 아,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반대의 경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잘못되고 잘 됐기보다는 그 회사의 어떤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요. 근데 박 매니저님은 네. 이 조직 생활에서 부담감을 뭐 그렇게 느끼시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래 들어요. 보여요. 네. 네, 저는 되게 좋아해요. 아, 예, 그런 조직 그러니까. 문화를 되게 좋아하고 네. 서로 이렇게 좀 정이 있고 챙겨주고 아주 강한 선후배 뭐 사실 그 단어는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약간 형같이 챙겨주는 문화. 사실 제가 예전에 있던 조직은 좀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이게 좀 사람 사는 냄새 난다. 저는 그런 조직 되게 좋아해요. 혹시 그거에 막 좀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네. 그 정말 싫어하세요. 그렇죠. 네. 뭐 어떤 분들은 저희는 더치페이 하는 게 편합니다 선배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사주려던 사람이 더 머쓱하거든요. 그러네요. 나는 이렇게 배워서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조직 문화야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점심 저는 따로 먹겠습니다. 약속 있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난 이 조직하고 문화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퇴사를 하고. 네. 이게 어느 정도 매너가 좀 잘 지켜지는 조직이면 괜찮은데 그게 선을 넘어가면 맞아요. 이제 좀 좀 억지로 이렇게 시킨다거나. 제가 최근에 했던 최악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네. 이거 최악의 상사 편은 아닌데 이제 팀원이 이제 어떤 동료랑 다른 팀 동료랑 술을 마시고 네. 이제 그 집에 가는 걸 본 거예요. 자기 팀원이. 근데 그 다음날 아프다고 안 나왔어요. 아. 그래도 집 앞까지 찾아가셨대요. 팀장님이 그 얘기를 무서운데요? 찾아가는 의도는 뭘까요? 걱정돼서 예. 얘 괜찮나? 포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집 앞까지 찾아서 걱정해주면 저한테도 퇴사할 것 같아요. 내가 항상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4위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럼 3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이직 제한 또는 이직이 확정됐을 때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죠. 뭐 이직이 가능할 때 보통 퇴직을 결심할 것 같아요. 이직할 그 어떤 보장이 없는데 그렇죠. 퇴사 결심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대체적으로는 그렇죠.
퇴사 많이 해보셨, 이직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예. 퇴사 많이 해보셨죠? 네, 본의 아니게 이렇게. 네. 그게 뭐 이직이 우선이에요? 퇴사가 우선이에요? 사실? 이직이 우선이죠, 아무래도. 네, 그 이직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할 수 없이 퇴사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직처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인의 그런 커리어에서 직무 분야에서 좀 전문성을 쌓게 되면은 그렇죠. 그 이제 평판이 이제 돌게 됩니다, 외부적으로. 그러면 뭐 저는 아니지만은 주변에서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막 여기저기서 막 이직 제의가 오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골라가는 거죠. 근데 골라갈 때도 이제 생각을 하죠. 아, 저기 가는 게 만약에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어떤 면에서 낫겠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직을 하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계속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보통 어떤 뭐 연봉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내가 계속 여기서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걸 얼마나 더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좀 의지가 강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더 그 해당 직무에서 뛰어나고 뭔가 제의가 많이 오겠죠. 그래서 이직처를 먼저 정해놓은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퇴직을 한다. 예. 그렇게 주영 보시면 매니저님은 뭐가 우선이었어요? 이직 제안이 혹시 먼저 들어왔나요? 저는 제안을 받아본 적은 있는데 한번 이렇게 지원을 해서 봤으면 좋겠다 하신 분이 아, 있는데 그때 저는 그냥 웃었어요. 재밌었어요. 오히려 로열티가 좀 올라가는 느낌? 내가 이 회사를 다니니까 사실 이런 백그라운드 때문에 부른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애사심이 더 올라갔나요? 예, 그 순간에 솔직히 저는 좀 여기 아직 더 다녀도 되겠구나. 이제 좋구나. 여기 있으니까 내가 좀 그렇게도 인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한 번쯤 불려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더라고요, 역으로. 근데 주영 매니저님은 이직 제안을 받고 오히려 애사심이 더 커졌다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은 뭔가 가볼만한데? 그리고 분명히 돈도 조금 더 그렇죠. 당연히 네,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죠. 해줄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직급이 있다 보니까 네. 경력이 쌓이다 보면 이직 제안을 뭐 한 번이라도 꼭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뭐 아무 생각이 없이 있다가 이렇게 딱 들어왔으면은 네. 갑자기 이렇게 좀 사실 굉장히 설레고요. 예, 그런 거. 내가 이 정도야 뭐 이러면서 이제 네. 설레고 네. 혼자서 막 그 자만심에 빠지게 되죠. 근데 또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와, 그러면 내가 진짜 여기 어떤 현재 처우 조건보다 당연히 먼저 오라고 했으니까 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지? 그럼 나는 어떻게 거절할까? 아니면 뭔가 더 달라고 할까? 그러니까 괜히 혼자서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네. 됩니다. 사실은 그냥 뭐 한 번 와볼래 별 생각 없이 말한 그래요? 것일 뿐이었는데. 예. 그리고 이거를 근데 사실은 그 역용해서 채용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일부러 이제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도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그 연락을 할 때도 후보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후보자한테 연락을 할 때도 우리 회사에서 정말 딱 맞는 사람 같은데 한번 우리 회사에 오실 생각 없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100이면 100 일단 흔들립니다. 물론 이제 박 매니저님처럼 이렇게 로열티가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로열티가 올라는 가면서도 굉장히 설레면서 혹시 어떤 더 좋은 기회가 있진 않을까라고 이제 약간 귀가 약간 커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게 굉장히 설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본론적으로는. 네, 그 일책임님은 오히려 그런 분들을 약간 찾아다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사람 왠지 내가 딱 오빠 나오면 설렐 것 같다. 약간 이런 그런 거는 사실 통화하면서는 감이 와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많은 케이스를 다 접해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분은 확실하게 처음 통화부터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근데 단호하게 거절했다가 한 저녁에 갑자기 또 전화가 오세요. 본인 스스로 전화 온다. 이건 100%입니다. 관심이 있다. 아까 그거 뭐 끝났나요? 막 이렇게. 없어 그거보다 이제 저한테는 이제 단호하게 저는 여기 가지 않겠습니다. 이러셔놓고 그것도 이제 퇴근 시간 이후에 전화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 혹은 제가 만나자고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네. 왜냐면 이건 설득을 해야 되는 분들이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전화가 오셔서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이분 100%구나. 관심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이제. 네. 재밌네요, 참. 저도 어디 가서 한번 그런 전화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나중에 한번 저한테 전화 한번. 네네네. 참 설렘이라도 느껴요. 배워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연락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러니까 매뉴얼 좀. 네, 매뉴얼 준비해. 그런 것도 있어요. 모르는 회사에서 연락을 받으면은 저도 모르게 그 회사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좋든 나쁘든 관심이 생겨요. 그쵸. 그래서 알아보게 되고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2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동료와의 마찰이었습니다. 그거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렇네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뭐 상사가 너무 힘들게 한다든가. 결국엔 다들 이렇게 사람 문제 부딪히면 사실 이거는 좀 답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쵸. 이건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래서 2위가 동료의 마찰이었는데, 근데 그러면 회사를 이렇게 나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나요? 나가고 싶어하게.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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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 그 회사가 없으면 아니죠. 네. 네. 그런 사람은 어떤 케이스들이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리더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꽤 계신데요. 네. 많이 봐왔는데 너무 업무에만 오리엔티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밑에 사람을 좀 잘 성장시켜주고 가르쳐주면 좋은데 그런 네. 것도 없이 항상 실적만 챙겨요. 아, 영업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적만 챙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근데 실적만 챙기는 건 좋은데 네. 근데 거기서 뭔가 이제 실적이 없다 또는 뭔가 이제 하다못해 몸이 아파서 며칠 뭐 휴식을 취해야 된다 가차 없이 버립니다. 가차 없이 뭐 그러니까 버린다는 의미는 어디 뭐 쫓아내가 이건 아니고요. 네. 아예 업무를 안 줘버리고 뺏어버리고 본인이 스스로 나가게 이제 만드는 거죠. 네 그런 뭐 이것도 좀 최악의 상사 편일지 좀 모르겠는데 너무 뭐 네. 최악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인간미가 예, 인간미가 너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그 이거는 좀 약간 이게 그 너무 관련성이 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란 게 어떤 직장 생활이나 조직에 가면요 초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일 잘하고 똑똑하고 잘났어도 초반에 뭔가 사소한 실수를 하거나 뭔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미지가 쟤는 저런 사람이야 그렇게 이미지가 박혀버리면은 처음부터 이제 바로 쟤는 저런 사람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뭔가 어려워하고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이미지를 회복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개월 만에 또 회사를 떠나야 되고 이런 분들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는 뭐 제가 겪은 건 아니라 들은 얘기인데 상사국 어떤 상사 특정 상사 팀장님 밑에만 있으면 담당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1년 안에 여러 명이. 그래서 그분은 뭐가 문제일까 하면 약간 그냥 얘기를 들었을 땐 제가 봤을 땐 그분이 약간 인격적인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인격 모독하고 예를 들어서 네, 그분이 여자분이었다 그러는데 여자 팀원들한테 임신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막 모독을 하고 아직도 뭐 하지 그런 마. 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분들이 다 나가는 거죠. 그리고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얘기를 하면 그 사람 갖고 소문 만들고 딱 말씀하신 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버티고 나가고 못 버티고 나가고 그분도 결국은 그거를 이제 인사조직에서 가만 안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저희 회사 케이스는 아니었는데 네. 예전에 제가 퇴직 면담 담당을 한 반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보통은 잘 얘기 안 하시다가 그런 분들이 있는 경우는 조직 사람 얘기를 조금 해요. 상사 얘기. 그럼 보통은 이제 그분이 불합리하게 대하는 얘기들을 조금씩 풀기 시작하죠. 그렇겠죠. 예. 네. 그러면 이런 이슈가 있겠구나. 약간은 주시를 하죠. 네. 저는 아니고 제 남편이 증권사에 일할 때는 새벽 3시, 4시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2시간 자고 6시에 다시 출근하고 이랬던 걸 한 2년 정도 했었다는 얘기를 해줬었어요. 얘가 그러는 거예요. 형, 이건 아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우리 할 수 있을까? 그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뭐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말 열심히 하던 분인데 뭐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고 네, 뭐 하면 된다가 아니라 뭐 되면 한다. 막 이러고 있고요. 그래서